그래서 어제 우리가 배웠듯이 채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설계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채식을 해야 된다. 다음에 인간의 소화기관이 채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 또 육식을 하게 되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또 하나는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 전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식과 품성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설계를 보면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죠. 세포의 모든 기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세포 속에 있는 핵 안에 있는 유전자 정보에 의해서 우리 몸은 모든 몸의 기능이 결정됩니다.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간의 세포와 피부의 세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처음 사람이 만들어질 때 정자와 난자가 결합했잖아요. 그래서 그 세포가 이제 분열해가지고 만들어졌죠. 그 분열해가지고 간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피부도 생겼죠. 그러니까 간세포나 눈세포나 피부세포나 다 똑같은 세포죠. 그죠? 그러면 왜 똑같은 세포가 간이 되고 눈이 되고 피부가 될까요? 그것은요, 세포에 있는 10만 가지의 유전자 정보 가운데 눈을 만드는 그 정보가 있고 피부를 만드는 정보가 있습니다. 간을 만드는 정보가 있고 그것이 불이 딱 들어오면 이 세포는 간세포가 되는 거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사람의 모든 이 기능은요, 유전자 속에,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의 정보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 정보에 의하면요, 사람은 무엇을 먹을 때 건강하고 무엇을 먹을 때 병이 나는지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근데 유전자 정보를 읽을 수 없잖아요. 세포도 눈에 안 보이는데,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걸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 속에는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흙으로 만들어졌다. 또 우리 몸이 무엇을 먹도록 되어 있는지,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것을 먹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건강의 법칙을 잘 순종하면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우리 유전자에 기록된 것을 풀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건강과 행복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뭘 공부해야 되느냐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요, 그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이렇게 채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인간의 성경에 나오는 수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채식만 할 때의 수명은요,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거의 천년을 살았습니다.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예, 930. 무드셀레는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어휴, 아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다는데 이렇게 잘하셔? 이거 정말 이렇게 천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신화로 생각합니다. 무슨 사람이 천년을 살아?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판단이 기준이야.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딱 기준이 되니까 자기 생각에는 말이 안 돼. 지금 몇 살까지 삽니까? 잘 살아봐야 100세입니다. 100세까지 살기도 힘들죠?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요, 육식을 하도록 허락한 거라. 육식을 하면서부터 사람 수명이 툭툭 떨어진 거라. 그러면 다시금 우리가 건강히 사는 비결은 뭘까요? 다시 하나님의 설계대로 돌아가면 건강히 삽니다. 두 번째, 인간의 소화기관의 구조가 채식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채식을 하는 동물과 육식을 하는 동물의 차이는 보면 장의 길이가 깁니다. 초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냐면 풀은 전부 다 사실은 섬유질이죠. 이 섬유소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효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효소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과 바이타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의 생각, 인간의 생각은 뭐냐면 일일이 음식으로 먹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인간의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요, 어떤 것은 먹어야 되지만 어떤 것은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뭘 하냐면 효소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먹지 않아도 만들어내. 탄수화물을 먹어도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죠? 탄수화물이 단백질로도 바뀝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이 효소작용을 한 것처럼 동물은 어떤 효소가 있냐면 우리 인간은요, 섬유질을 소화시키지 못해요. 섬유질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지방도 못 만들어내고. 근데 동물에 있는 효소는요, 섬유질을 분해시켜가지고 지방도 만들어내고 탄수화물도 만들어내고 단백질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뭐냐면, 야, 저 소가 풀만 먹고 무슨 영양분이 있나? 사람의 생각이야. 이건 여러분의 판단 기준을 항상 여러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섬유질, 억센 섬유질을 녹여가지고 탄수화물 만들고 지방 만들고 단백질 만들기 위해서는요, 소화 과정이 길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는 그래서 위가 4개나 있어. 먹고 또 씹고 또 집어넣고 또 토해서 또 씹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없는 것은 이 채식에는, 이 풀에는 독이 없어요. 그런데 육식을 먹을 경우에는 곤란합니다. 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육식을 먹으면 육식은요, 소화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독이 나와요. 그 독소로 우리 몸이 손상을 입어버려요. 그러니까 육식은요, 들어오자마자 빠른 시간 내에 영양분을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육식동물의 특징은 뭐냐면 위산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코모도 보니까 코모도는 아이고, 돼지도 그냥 산채로 잡아먹더구만. 얼마나 위산이 강하길래 돼지를 산채로 잡아먹습니까? 산채로 잡아먹어도 위에 들어가면 다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뼈까지 녹아버리는 거라. 얼마나 산이 강하겠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녹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분을 흡수한 다음에 빨리 배출을 해야 돼. 그래서 위에 장의 길이가 짧은 것입니다. 자, 사람은요, 사람 장 길이가 엄청 깁니다. 이걸 쭉 펼쳐나면요, 뭐 소장이 7m고 뭐 대장이 몇 m나 하더구만. 이야, 이런 장이다. 여러분이 그동안 고기를 드시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고기가 소화되면서 일어나는 독소가요, 빨리 못 빠져나가지고 여러분 몸을 다 망가뜨린 거라. 자율신경에도 문제로 생기고, 당뇨의 원인은요, 육식입니다. 신장 망가지는 것 육식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암은 막 필수적인 거고. 저 육식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스트레스고요, 두 번째는 육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사실 육식하면 직결된 게 뭐냐면 대장암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육식을 전향하신 분이 제가 아시는 목사님 사모님이야. 대장암 걸려서 수술하셨다는 겁니다. 대장암은요, 바로 육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육식을 안 해도 대장암이 걸렸다? 그러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건강 강의하지만요, 건강 강의보다 더 많은 시간 할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서 필히 요양원에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성경을 가르쳐야 돼.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 분명해야 되거든. 이 세상에 나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는지. 그 책들은 다 자기 기준의 책을 쓴 거야.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무엇을? 절대적인 기준. 자, 다음에 육식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 육식을 하면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그러니까 혈관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식에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여러분의 혈관을 막아버리고 딱딱하게 만들고, 그래서 혈관이 막혀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여러분이 그 같은 혈관에 관련된 질병에 걸렸다면요, 분명합니다. 이 혈관병은요, 여러분의 음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순진했습니다. 뭐냐면 환자들하고 의사할 때, 상담할 때 환자들 말을 나는 진짜로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말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식도암 환자가 왔어요. 말기 환자. 병원에서 이제 손 못 댄다는 사람. 식도암은요, 첫 번째 원인이 술입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선생님, 술을 엄청나게 많이 드셨는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에이, 저 술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친구 만날 때 가끔 한 잔씩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라. 나는 사람의 말을 잘 믿어.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식도암 안 걸리는데 이상하다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얼마 못 사실 분이 그래서 이곳에서 꽤 오래 사셨습니다. 이곳에서 한 3달 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의 과거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라. 이분이 막 이 행정고 합격해가지고요, 사무관이 돼가지고 세관으로 빠져가지고 세관장도 했어. 인천 세관장도 하고, 어이구, 꽤 높은 지위를 다 하재더라고.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세관장 하면서요, 저녁마다 대접받아요, 대접마다. 거기다 자기 아이와 또 자기 부인은요, 애들 유학시킨다고 다 미국 다 가버렸어. 혼자 있으면서 저녁마다 뭐 할 겁니까? 알고 보니까 날마다 술 마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의 말을 안 듣고 안 믿습니다. 여러분 병이 걸렸다. 이분 고기를 많이 드셨구나. 속으로.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절대로. 아니면 이분이 스트레스가 참 많으셨구나. 이렇게. 상담하다가 또 때로는 그 사람의 아픈 것을 우리가 굳이 건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다. 두 번째는 암, 대장암, 유방암, 전리선암, 다 이 성기능과 관계되는 질병은요, 육식과 관계 있고, 대장암은 결정적이고요, 위암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붉은 고기에 햄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고기를 딱 잡으면 이 고기가 빨갛게 되어 있으면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커멓게 됩니까? 왜 시커멓게 되죠? 모든 고기 속에는 피를 아무리 뽑아도 피가 남아있어요. 피가 죽으면서 거무죽죽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소를 잡아가지고 정육점에서 시커먼 고기를 걸어놔면 여러분 사 먹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소를 잡자마자 뭘 하냐면요, 아질산염이라는 걸 바릅니다. 아질산염을 쫙 바르면요, 방부제 효과도 있고 그 빨간 그 색깔이 그대로 유지가 돼. 그러니까 막 빨간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빨가니까 사람들이 신선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위의 소화 과정에서요,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고기를 구울 때 숯불구이를 한다, 직화구이를 한다. 그럴 때 고기 속에 있는 기름이 타면서요, 녹잖아요. 타면서 벤조피넬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1kg의 소고기 속에
벤조피렌, 그걸 구울 때 벤조피렌이 나오는 양이요, 담배 600가피의 담배에서 나오는 벤조피렌 같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여러분이 담배를 안 피운다 하더라도 숯불구이만 해먹어도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제2형 당뇨병. 이것은 이제 어른이 걸리는 당뇨병을 제2형이랍니다. 당뇨병의 원인은요, 육식입니다. 단 거를 많이 먹는 것보다도 이 실험에 다음에 당뇨병에 대한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하면 그 당뇨병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연구에 의하면요, 단 거 먹는 것보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당뇨병이 더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고기에는 지방 독성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인슐린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배도 세포가 문을 열지 못하도록 세포마다 인슐린을 받는 문이 있어요. 인슐린 리세트가 있는데 이 인슐린 리세트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췌장이 아무리 인슐린을 뿜어내도 세포가 그걸 못 받으니까 당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필히 육식을 먼저 끊어야 일이 치료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육식을 하게 되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피가 걸쭉하게 되면서요, 피를 그릴 때 신장이 엄청 무리를 하죠. 그래서 신장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이 동물성 당분자인 NEU5GC라고 하는 이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이물질이라. 그런데 우리 면역세포가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공격하게 되면서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증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고단백 육식을 우리가 하게 되면 육식에서 퓨린이라는 물질이 이제 남게 되는데 이 퓨린이 요산이 생깁니다. 퓨린이 분해되면서 요산이 생기면서 이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바로 이것이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통풍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요하는 신장으로 가게 되면 신장에 과부하를 주기 때문에 만성 신장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식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또 하나는 장내 세균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육식은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장내 세균에 유해균에 먹여야 됩니다. 유해균에 먹여야 되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장내 세균의 불균형을 이루면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면 모든 질병에 취약한 상태로 만듭니다. 다음 또 하나는 동물의 질병이 인간에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새로운 질병의 70%는 동물의 질병에서 감염된 것이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경험한 것처럼 코로나, 그것도 동물에서 감염된 질병이죠.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광우병, 소백혈병, 대장균, 리스테리아균, 이 모든 것들, 심지어 암도요. 동물의 암이 걸린, 요즘 내일은 생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물고기가 암이 한 30%가 걸려도 30%나. 그래서 암이 많이 걸린 물고기를 먹는 그 호숫가에 있는 사람이요, 암 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도요, 동물의 암이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2008년 미국산 소고기 막 수입 반대 논란이 났죠. 광우병 막 해가지고 대규모 촛불 시해가지고 막 시청자 70만 명이 모였다는 이런 신문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광우병이요 일어났는데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서 먹으면 그 소고기의 광우병이 사람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 안 먹어야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3년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육류수출협회에서 집계한 것으로 보면 미국에서 수출하는, 각 나라 수출하는 이 소고기 수입 중에서 한국이 최대 수입국이 1위야, 1위. 미국이 수출하는 소고기의 24%를 한국이 수입한대. 그리고 신문 보니까 이게 집회 촛불 시위한 사람이요, 마트 가가지고 수입 소고기를 사. 특별히 광우병의 그 인자는 그거는요, 프리온인데요. 이 광우병에 걸린 이유도 그거잖아요. 소는 풀만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소에게 고기를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체를 갈아가지고 이 다음에 뿌려가지고 말려버렸어. 그리고 건초더미에 섞어가지고 또글또글한 알미를 만드니까 모르죠. 소가 고기를 먹으니까 갑자기 소가 푹푹 쓰러져. 이 소에 있는 이 광우병의 인자가 뭐냐면 프리온인데요. 이 프리온은 좀 특별한 거야. 뭐냐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야. 단백질로만 이루어졌어. 근데 이것이 오직 신경계만 공격해.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면역계가 이걸 인식을 못해가지고 공격을 안 해. 그리고 또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아니기 때문에 살균해도 죽지 않아. 냉동해도 죽지 않아. 건조하거나 막 고온으로 살균해도 죽지 않아. 단백질이니까. 이야,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에게 전달돼 가지고 일어난 광우병 현상이 이름이 있어. 두 가지 종류의 질병이 있습니다. 다음에 조류독감 구제역을 보면 우리 한국에서도요,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2016년 11월부터 60일 동안 3,43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습니다. 몇만 마리라고요? 3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와 비슷하게 살처분했어. 그러니까 닭, 오리, 메추라기 등등 이런 조류에 관련되는. 왜 이렇게 하죠? 그들이 있는 그 바이러스가요, 그걸 먹을 때 사람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살처분하는 것입니다. 구제역은 이제 동물이죠. 소나 돼지 이런 가축에 대한 것.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 정부는 이 구제역을 막기 위해서요 350만 마리를 또 살처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한 메시지를 주느냐면 동물의 질병은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죠? 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치킨 아닙니까? 닭이 엄청 많이 소비됩니다. 미국에서는요, 닭이 이제 원래 병아리에서 정상적인 어른 닭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이 필요한데요, 6개월 동안 기다려서 하는 사업성이 없어. 그래서 반으로 팍 줄여가지고 3개월 만에 완성시켜야만이 빨리 팔아야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개월 걸려야 될 걸 3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3개월도 너무 길어. 40일로 단축했어. 그래서 이게 조인나 김이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조인나 김이 직접 이 닭 사육하는 그 업자한테 물어봤대요. 그래서 최소한 미국에는 3개월 키우는데 왜 40일 만에 출하시키느냐 하니까 한 이야기가요, 40일이 지나면요 닭이 병이 생긴대. 그럼 여러분, 병이 생기기 직전에 답한다는 건데 이걸 먹어야 되겠습니까? 닭 사육의 환경을 보면요, 놓아서 길렀다는 것도요, 큰 그 농장 안에 이렇게 키우고 하더라고. 그리고 주인이, 텔레비 보니까 주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날마다 가서 죽은 닭을 다 끄집어내. 엄청나게 밀집 사육하니까. 그래서
항생제, 방부제, 성장 호르몬, 심지어 착색제가 주는 거라. 착색제는 뭐냐면 사람이 계란이 노란 계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란 노랗게 만들기 위해서 착색제도 준다는 거라. 그러니까 각종 항생제, 방부제, 성장 호르몬, 여러분이 계란을 먹으면 이걸 먹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은 사람이 질문한 게 그겁니다. 계란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1번 닭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려서 죄송한데요. 1번도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요, 옛날처럼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는요, 계란이 아니라 닭도 잡아 먹어야 됩니다. 그때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양실조로부터 피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영양실조 걸릴 이유가 있나요? 없죠? 지금은 여러분이 완전한 채식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살충제 치고요. 왜냐하면 닭이 병이 생기니까. 항생제 먹이고 또 이 닭장에는 또 살충제를 또 쳐야 돼요.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인해서 여러분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육류에는 여러 가지 대장균이 있습니다. 병원균들이 있습니다.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캠벨로박터균, 여시니아균, 대장균. 이런 균들이 여러분의 설사를 일으키고 복통을 일으키고 아주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죠. 대장균이 발견되는 것은요, 소고기, 생우유, 파스테르로 살균된 우유에도 대장균이 발견됩니다. 소시지, 사슴고기 이런들. 다음에 리스테리아 식중독, 닭과 계란에 있고요. 또 사몰넬라, 이것은 이와 같이 다 생우유, 파스테르로 살균된 우유, 우유계통과 계란계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선진국의 소아,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제1원인은요 사고입니다. 그러나 제2원인은요 암입니다. 어린아이가 암으로 걸리는 것이 애들 사망의 순위로 제2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 가운데 가장 많은 암이 뭐냐면 백혈병이에요. 그런데 이 백혈병이 왜 걸리느냐? 아이들이 우유를 먹기 때문에 백혈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소가 백혈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데요. 얼만큼 감염되어 있냐면 미국 내 젖소의 최소 70%의 소가 소 백혈병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 백혈병 바이러스가 젖을 짤 때 그 젖과 임파구에서 나오는 그 젖으로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우유를 먹게 될 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플랭크 오스키 박사는 존스 홉킨슨 의과대학의 소아과 과장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우유를 먹지 말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적인 소아과 협회의 또 회장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특별히 우유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깊이 했는데요. 그의 책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소의 젖은 송아지를 위한 것이다. 소의 젖은요, 송아지는 급속히 풀어놔야 되죠. 피부가, 부피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젖을 분석했는데요. 동물의 젖은요, 단백질의 그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cc의 단백질이 얼마 있느냐 할 때요, 동물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은요, 우유 똑같은 100cc의 단백질의 양이 굉장히 적어요. 제일 낮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물은요,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돼야 돼. 사람은요, 천천히 자라야 돼. 그런데 사람에게 이렇게 고단위의 단백질을 먹게 되면요, 그때부터 질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뭐 키 크게 하기 위해서 우유 먹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의 선비를 따라야 돼. 소젖은요, 소를 위해서 준비한 젖이고요. 쥐젖이요, 단백질 엄청 많습니다. 쥐는요, 단 며칠 만에 그 크기가 뭐 몇 배로 늘어난대. 그것은 쥐에게 필요한 젖이야. 사람에게는요, 사람에게 필요한 우유를 먹여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유당불내증. 이게 뭐냐면 사람은요, 동물의 우유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 자 보십시다. 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우리 몸에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출산하자마자 젖을 먹어야 할 그 기간까지만 딱 나와요. 사람에게. 근데 그 기간이 딱 지나면요, 젖을 더 먹으면 갑자기 똑같은 엄마 젖인데도 불구하고 배가 아파. 그래서 뭐냐면 이제 효소가 안 나오니까 젖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불량이 걸리는 거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된 사람이 아니면 어린아이, 젖을 땐 이유식을 하는 사람의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은 계속해서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양인, 아프리카 개인 이런 사람들이요, 거의 한 90% 이상이 이 유당불내증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아니죠. 유당불내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유를 먹게 될 때 소화불량에다가 그 우유가 소화가 안 되면 독이 되죠. 그 독이 우리 몸을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및 소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위장관 출혈과 빈혈, 알레르기, 아토피. 알레르기도요, 우유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유아 산통과 복통, 아이들이 복통을 일으키는 것. 자, 음식물에 관한 권면 349페이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 나에게 주신 계시는 엘렌 G 화이트이 계시를 받고 쓴 글입니다. 신의 저주가 땅과 바다와 소와 동물에게 있다는 것이다. 가축들의 소유가 안전하지 않을 시기가 곧 온다. 하나님 계시를 주셨는데 마지막 때는 이 동물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동물들이 질병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411페이지는 가축의 질병으로 육식은 두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여호와의 저주가 땅과 사람과 짐승과 바다의 고기에게 있다. 고기를 사용함으로 질병이 전염된다. 멀지 않아 동물에서 생산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머지않아 있거든요. 머지않아 동물에게 생산되는 그 어느 것이라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기록한 것이 1800년대입니다.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160년 더 넘었죠. 그러면 이때가 언제 온다는 겁니까? 우리 미래에 온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377페이지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가 가지고 계신 이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그들을 순결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안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갖는 목적은 정말 순결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뛰어난 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백성에게 무엇을 끊겨야 되냐면 육식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과감하게 그들에게 육식을 제거해버리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기 달라고 아우성쳤죠. 그래서 고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만일 그들이 그분의 제안에 순복하여 식욕을 기꺼이 부인하더라면 우리에게 허약과 질병이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후손들은 체력과 지력을 소유했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와 의무에 대한 명석한 식별력과 예민한 분별력과 건전한 판단력을 소유하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마지막 시대 때 당신의 백성을, 남은 백성을 뽑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순결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이 세상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한 민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뭐예요? 그래서 이 남은 백성에 주신 것이 건강 기별이라. 그러나 오늘날 참 기가 막힌 현실은 뭐냐면 교회마다 교인들이 건강 기별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목사들도 건강 기별대로 살지 않아.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처럼 오늘 이 남은 백성도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0페이지는 강약하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당신의 본래 계획, 즉 사람이 천년적인 토지 소산물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본래 계획으로 한 걸음씩 돌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예를 세시는 것을, 누가 예를 세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를 세시는 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나에게 보이셨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언젠가 육신을 끊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심하시겠습니까? 지금은 결단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럴 때 보통 건강생활 양식을 바꿉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뭡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내가 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식생활을 개혁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당신이 크로이츠 벨트 야코브 병, 이게 바로 뭐냐면 광우병이 들어올 때 그 사람에게 걸리는 병이 이겁니다. 이름이 긴데 이 병이 걸렸다고 진단받으면요, 이때부터는요 여러분이 식생활을 개혁하고 건강생활 습관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고칠 수 없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폐렴이 걸리면, 폐렴은요 우리가 유사태 가지고 고칠 게 아닙니다. 그럼 빨리 병원 가지고요 항생제를 투여해가지고 균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백혈병, 크로이츠 벨트 야코브 병은요 바이러스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도 쓸 수 없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급성질환이 발병했을 때 이때는 우리가 식사를 기억한다 하더라도 식중독 한번 걸리면요 식중독 기억해가지고 식중독 균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해운 아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해운하냐면 아직 여러분이 이런 심각한 지경에 도달하기 전에 이든밸리에 와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여러분은 해운 아들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때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생활과 여러분의 생활 습관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의 법칙 따라 순종하기를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심하시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